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원에서 광남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번 이제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번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간단히 분석하는 영상을 찍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으니까 이번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광남고 1학년 이번 2학기 기말고사 첫 번째는 학교 프린트의 세부 개념을 암기하는 유형인데요. 이거는 아마 이 영상들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함이 없어요. 학교 프린트의 세부 개념을 출제하는 거는 이런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반성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한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객관식 1번 같은 경우에 고려가요의 사음보, 시조의 3단 구조 계승 뭐 이런 거를 출제가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파트입니다. 이번 최종 자료거든요. 적중화 분석이라는 최종 자료인데 이미 지금 3년 연속 출제가 예상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2년 동안 출제가 됐고 올해도 역시나 출제가 돼서 19차 한가가 이제 시조의 3단 구성에 끼친 영향을 그대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민요의 사음보의 영향을 받아서 시조가 사음보가 됐다였는데 이제 선택지를 고려가요의 사음보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출제를 하셔서 아이들을 틀리게끔 만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산포 가는 길에서 이제 길의 상징적 의미와 효과를 그대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학교에서. 예를 들어 이제 핵심 정리, 별표 5개가 예상이 될 수 있는 거의 출제가 예상이 되는 이제 길을 통한 여러용 소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소설에서 영향을 끼치는가 요 내용이었는데 요거를 그대로 출제를 하신 겁니다. 이 내용 말고도 학교 프린트 내용을 세부 개념으로 출제하신 게 너무 많아서 역시 광남고는 프린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광남고로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만약 이 문제 틀렸다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2학년 때는 틀리지 않도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문학 세부 개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객관식 5번 같은 경우에 전격 가사의 음수율과 음보율, 이제 정확성 관련된 출제를 하셨어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이제 규원가라는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출제 확률 3개로 정리했던 게, 이 규원가의 마지막 행이 3643의 음수율이고, 이게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유사하기 때문에 전격 가사다. 라고 이제 우리가 불러주는 건데, 이걸 선택지에서 유사한 게 아니라 음수율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리고 음수율과 더불어 음보율까지 언급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오답이었는데 그거를 좀 헷갈릴 수 있게 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에 대한 세부 개념을 학교 프린트에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출제할 수 있다라고 물론 언급은 됐지만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객관식 7번의 고사 인용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제 규원가라는 역시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화표천년의 벼락이 운인한 듯 그리고 이 위에 구절까지 해서 검은 고소리를 비유한 고사 인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이렇게 문학 파트의 세부 개념들을 그대로 출제를 하셔서 진행된 게 객관식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번 강남구가 외부 지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객관식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귓돌이 저깃돌이라는 이 사설 시조가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됐어요. 아이들은 배운 적이 없는데 예를 들어 요 시조입니다. 귓돌이 저깃돌이요 시조. 그래서 이 귓돌이가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이 감정이입의 대상인데 이 귀뚜라미를 동병상련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잠을 깨우게 하는 이제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규언가의 소재들을 찾아 쓰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이제 외부 지문 자료 정리해 줄 때 요 시조를 정리해 줬기 때문에 이 시조를 아마 처음 본 학생들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재원생들 중에서는 잘 문제를 해결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객관식 10번의 공감각적 심상을 출제를 하신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은 잠시만요. 제가 외부 지문 정리할 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출제 예상 가능한 공간각적 심상을 정리해 준 것이고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이런 거나 아니면 푸른 종소리 숨소리였지만 푸른 종소리나 아니면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이런 것들이 선택지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맞출 일도 많을 텐데 또
워낙 또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틀린 아이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을 많이 활용한 시험이 이번 광남고 시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문법 개념을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번 광남고 시험 문법 문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의 다 예상 가능한 문제였고 문학이 좀 어려웠는데 문법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훈민정음 회례본 같은 문제 이제 훈민정음 회례본에서 이 훈민정음이 예의 회례 정리서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우는 부분이 예의의 어제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글로 풀이한 거였다라는 거를 이제 학생이 달달달 암기하고 갔는데 그렇게 암기했는지 아이들의 성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출제하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24번 이제 기억 덧새김 치환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너무나 또 뻔한 문제여서 예를 들어 이제 남간 이제 이 남기역과 남과 기역 덧새김 체현인데 이 두 가지 형태가 이 두 가지 이 형태가 서로 다른 조건들에서 어떤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가를 그대로 학교에서 출제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 문제는 거의 예상됐던 대로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 하지만 문학은 이해도를 좀 깊이 있게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서 문학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이번 시험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험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우리 광남고 학생들 우리 1년 동안 이런 어려운 광남고 시험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고 2학년 때도 이런 식으로 광남고의 시험 출제 경향을 잘 대비해서 2학년 때도 좋은 결과로 원하는 등급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